결국 승자 독식 문제인 것 같아요. 승자 독식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동네 읍내자랑 같은 거 하면 대상 탔을 때 전기밥통이라도 받아갔잖아요. 아무리 크더라고 하더라도 국가 정도의 레벨에서 우리의 경쟁의 어떤 범주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 지구적인 콘서트가 가능해졌죠. 뭐 메타버스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네 가수는 직업의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동네 가수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날 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비정하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전 지구인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잭팟이 터지면 금광이 되지만 모두 다 뛰어들면 골드러시가 되거든요. 너도 나도 다 금캐로 몰려다니는 것이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참여자가 늘면 유튜브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분배의 총량이 줄어드니까요. 글로벌 마켓이 열리면 그만큼 경쟁력을 요구받는다는 것이고 그만큼 승자는 큰 보상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어둠이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이러한 승자 독식 시장의 구조에서 왜 행운이 더욱 중요한지 그것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시장이 계속 뻗어나가면서 행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들 시장에서 소수의 승자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보상은 결국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를 끌어들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행운이라는 요인은 더욱 중요해진다. 1등과 2등의 실력이나 노력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회계 소프트웨어 같은 얘기를 해요. 예전 같았으면 뭐 세무, 회계 맡으신 분들이 그 동네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나름의 시장을 형성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나오거나 혹은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가 그 모든 일들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소프트웨어 하나가 전체 시장을 독식하는 연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의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가장 좋은 것과 좀 그거보다는 약간 좀 덜 좋은 사이에 기능의 차이는 미미하나 여기에 대한 시장의 장악력은 무한대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1% 더 열심히 일하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1%의 수익을 가져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사소한데 수익은 수천 배 차이가 난다면 그렇다면 행운의 영향력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행운이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쟁에서조차 승자는 거의 언제나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다. 결론은 사소해 보이는 우연한 사건들이 경제적 보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코넬대 석좌 교수로 이미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룬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친구와 함께 테니스를 치다가 이분이 쓰러졌는데 근데 마침 지나가던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분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던 건 뭐였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꾸로 다른 유명인 중에서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사망한 케이스를 떠올리고 그 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굉장히 좋은 대학교죠. 유명한 명문대학교인 코넬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본인이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 전체 커트라인 7번째의 순서로 교수가 되었다라는 사건을 얘기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연구하던 사람들과 함께했던 연구의 과정 속에서 우연히 겹치는 사건으로 자신이 썼던 논문이 각광을 받고 그를 기반으로 지금의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다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의 삶이 우연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의 행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분 중에서 해외에 좀 유명한 큰 기업의 그런 오너가 계신데요. 이분이 굉장히 터프한 분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만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했던 일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쓴 책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얘기한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 책이 중국어로 된 책이었는데요. 거기 제 이름이 중국어로 써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자로 된 이름이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 줄 알았다는 거였죠. 알고 봤더니 제가 쓴 책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도 바로 우연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중국어로 된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정말 작은 세상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직원분들한테 제가 공부하고 있던 것들을 알려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이 꽤 스마트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날 그 회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유, 회사의 직원분들이 참 열정적이고 흥미로운 질문도 하시던 걸요? 얘기했더니 회장님께서 그 친구 좀 데려와 보세요. 이게 오게 한 거예요. 그분은 바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회장 비서실로 들어갔어요. 그 1년 후에 있었던 일은 뭐였냐면 제가 다른 컨퍼런스에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회장님께 따라온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1년 만에 봤는데 많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You changed my life.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제가 바꿨다는 거죠. 제가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No, no, no. You changed your life. 그분은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은 겁니다. 행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시도를 해야 생깁니다.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모티브를 얻게 된 거고 저는 그 행운에 하나의 작은 역할을 했지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죠. 그만큼의 다양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도 행운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를 저는 제 생활에서도 그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일례로 노력으로 결정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스포츠에도 운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가 100m 9.58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던 그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었다면 정말 신기록 수립이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 기록 8건을 보면 그중에서 7건이 모두 순풍이었고요. 그다음에 무풍이 1건이었습니다. 역풍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고의 아이스하키 선수들 무려 40%가 1월부터 3월 사이의 생이고요.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선수는 불과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유소년 하키리그 참가 자격에서 생일 커트라인이 1월 1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발달 속도는 성인 때보다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환경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변수가 된다는 것이고 이 환경이라는 부분들의 수많은 변수들은 다시 하나의 행운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대한 것보다 더 나은 걸 열어왔을 때 즉각적 행복감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better than expected라는 거죠. 내가 기대를 한 것보다 더 나아진다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감과 결과에 대한 저울에서 결과가 더 무거워지면 내 행복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사람이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걸 위해서 어떻게 내가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와 조금 유리한 출발이 점점 더 엄청난 소득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키워드들이 언급됩니다. 뭐 이생망, 불가항력, 포기 같은 그런 단어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규칙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그 리스크와 실수를 줄이고 앞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규칙을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사회 규칙 중에서 어떤 건 나에게 이롭게 작용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유는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사회의 규칙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떤 규칙을 과연 적용해야 좀 더 합리적인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책이 있어요. 엘빈 로스 교수님의 매칭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역시 아주 흥미롭습니다. 엘빈 로스 교수님은 201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사회에 어떤 규칙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낳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입니다. 입시로 예를 들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일단 되는 데를 가야 되니까 여러 군데를 지원해보자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우수한 학생은 여러 군데 다 합격하게 되고요. 다른 학생 같은 경우는 배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분의 이론을 근거로 미국의 입시의 룰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기존 시스템 규칙을 바꿔서 시장 설계를 효율화시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형태의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은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거둔 성공에서 행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운이 안 좋았다는 핑계를 줄이는 것도 현명한 태도다.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건 모든 걸 운에 맡기라거나 노력을 안 해도 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도 중요한데 누구도 오롯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최정상에 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구조의 혜택 혹은 자라난 환경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아는 사람 물론이고 때로는 모르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받았을 테니까 자신이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행운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개선하자는 얘기를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저자는 경제학자로서 사회 환경 개선 방법으로서 가파른 누진 소비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